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제목이 보여주다시피 화학이 가져다준 신비한 세계, 고분자 과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면은 조금 걱정을 하실 거예요. 화학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자주 얘기도 못 듣는 고분자 과학은 또 뭐야? 이러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쉽게 여러분처럼 우수한 학생들은 사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화학이 뭔지 짧게 얘기하고 이 강연의 주 내용인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21세기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분자의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분자가 뭐냐 그러면 책을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한 바켓스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물을 한 바켓스를 반 바켓스, 반 바켓스에서 또 4분의 1 바켓스 그렇게 자르다 보면은 물이라는 성질을 보여주는 제일 적은 알갱이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분자입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화학은 분자의 과학입니다. 화학자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하죠. 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물질의 조성과 성질, 화학 반응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적에는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우주의 기원, 지금 우리가 달을 탐사하고 화성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료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것들은 우리 지구하고 지구라는 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연구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계속해서 환경, 오염, 또 조금 전에 학생들이 항생제 얘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 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치료하는 화합물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항생제니 또는 항균제니 또 나일론 등 같은 합성 재료들도 개발합니다. 신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화학은 자연과학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접한 다른 과학자들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공학도 하고도 화학은 쉽게 얘기해서 유용하고 창조적이며 과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다룹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실 거예요. 화학을 한다면 나중에 사회에 어디에 진출을 할 건가? 제가 어느 서울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 자기는 정말 화학이 좋아서 화학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절대로 반대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화학을 해갖고 어디 가서 밥 벌어 먹겠느냐 그러시더라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화학은 사회 각 구석구석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의 직업과 활동 분야를 지가 여기 나열을 했는데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화학은 정말 우리 사회에 넓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우리가 화학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고려대학 화학과 입학을 하게 되면은 또 화학을 여러 분야로 세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저기 심사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셨던 전승준 교수는
고체화학도 하고 소재화학도 하고 이론화학도 하고 물리화학 교수인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앞장서서 이끌던 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물질의 과학이 화학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물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는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들이 원자를 배우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는 원소주기율표가 있어 갖고서 118개의 원소기호, 원자들을 나타내는 원소기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또 이름도 있고 원자 번호도 있는데 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92개, 다시 얘기하면 92번까지의 원소가 자연계에 존재하고 그거는 지구뿐만 아니고 달에도 그렇고 화성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렇게 92개 원소 중에서 우주에 가장 풍부하게 많은 원소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놀랍게도 이 꼭대기에 있는 수소입니다. 1번으로 원자번호가 1번인 수소가 이 우주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신비한 노릇입니다. 92번 이상은 원자번호가 더 큰 것은 다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화학자들은 저 원소들이 만드는 물질들의 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는 놀랍게도 150년 이상 전에 러시아의 멘델레프가 원소 주기율을 처음 발견했죠. 몇 년 전에, 2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 멘델레프가 원소 주기율표를 발견한 150주년이 돼서 그 기념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대표들이 갔고 당시에 대한학교 회장도 참여했고 현재 2대 고려대학교 동국대학의 교수로 있는 제 제자들도 저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시죠? 사람마다 습성이 다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난 바로 침대니 이불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입은 옷을 생각해 보시고 또 화장실이나 세면대에서 세안을 하시고 세수를 하시고 칫솔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을 부모님과 맛있게 먹고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가방은 무엇이고 또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또 칫솔은 뭐로 되어 있고 또 칫솔에 묻힌 치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도 하죠. 점심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그 음식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다음 슬라이드 죄송합니다. 집에 와서 TV도 보고 아까 LED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OLED 거기에 O는 오게닉이는 유기 LED 그래 갖고서 TV가 점점 얇아지죠. 벽걸이 TV가 나올 정도인데 그 OLED에 사용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LED에 사용하는 화합물들이나 혼합물들 전부 다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부모님의 도서실에서 또는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어린이 놀터에 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하루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지거나 사용하거나 먹은 것 중에 화합물이나 화학 제품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을지 한번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명도 화학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또 피부는 또 여러분들 자신은 화합물의 조합물이 아닐까요?
요 밑에 부분도 보면 YTN 사이언스 스페셜의 호모 케미쿠스 3부의 프로그램을 맨 밑에 써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그 TV 화면 가운데 제가 앉아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시간 있으시면 방문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호모 케미쿠스는 호모 사피엔스 여러분들 알죠? 케미쿠스는 케미스트리.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은 화학 없이는 못 사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까지 화학 얘기했습니다. 저는 1969년에 여러분들 아마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는 고분자 화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화학자이면서 또 세 번에서 고분자 물질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도대체 고분자라는 건 무엇이냐?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오래전에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을까요? 그 분야에서. 여기 지금 여의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안전모도 쓰고 그 다음에 무릎도 보호하고 도시락통도 있고 등등. 물론 옷도 입었죠.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볼펜 껍데기도 오른쪽에 보이고 기계의 부속품들, 자동차의 핸들, 비닐 장판, 창틀,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전선을 싸고 있는 피복들, 테이프, 가방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어린이는 지금 핫도그를 먹고 있죠. 거기 상을 보시고 접시를 보시고 이 학생이 입은 옷, 모자를 보시고 옆에 어머니가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아저씨가 비옷을 입고 있고요. 또 수영장에서 아주머니가 선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안전모도 쓰고 무릎 보호대도 또 입지요. 땀복의 과학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땀복은 땀은 배출하고 그 다음에 비는 들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도 물이고 땀도 물인데 그 땀복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작은 구멍이 있죠. 그래서 땀이 증발하면은 바로 적은 물 분자들이 될 텐데 그것들은 쉽게 나가고 비는 방울이죠. 큰 물방울은 이 꼭대기에 그냥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는 안 들어가고 땀은 바깥으로 배출되는 땀 배출 의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죠. 저 땀복 중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적에 둘둘 말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고무 제품들이 나옵니다. 장화도 있고 고무 장갑도 있고 배도 있고 타야도 있죠. 다음 슬라이드는 여기에 여기 본드라고 접착제통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사용하는 프라이팬에 그 코팅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게 뭘까요? 우리들은 플라스틱, 섬유, 고무재료, 접착제 등등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거기야 고분자가 무엇인지 아직 덜 배우셨으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들은 전부 고분자 재료입니다. 고분자다. 그러면 분자도 모르는데 무슨 고분자는 여기서 고자는 높고 분자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분자량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빨리 안 올 텐데 그냥 이런 예를 들면 되겠죠. 천연가스는 분자량이 16이다. 물의 분자량은 18이다.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분자량이 크다 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그러한 분자들을 우리가 고분자 그룹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분자의 과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사실상 1945년 이후에 있어 나올 한 과학자가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고분자 과학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에서 시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고분자를 공부하다 보면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폴리머, 마크로 몰레큘, 자이언트 몰레큘. 사실은 이게 다 고분자라는 뜻인데 영어로 표현은 이렇게 3가지나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말에 여러분 무슨 격언이 있죠? 여기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슬도 고백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가 된다.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왼쪽에 아주 아름다운 구슬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저렇게 구슬만 있을 적에는 저걸 엎어버리면 따로 다 굴러가 버립니다. 재료로서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나 그걸 꿰매 놓으면은 아주 강도가 큰 고분자가 돼서 이용 가치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 되도록 적은 분자를 아주 크게 붙들어 놓는 화학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이 다음 그림은 또 그것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다른 방법으로 도식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몇 지 있죠? 그 밑에 보면은 분자식이 있는데 그게 에틸렌이라는 또는 에텐이라고 부르는 기체 분자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손을 벌려서 붙들게 하면 맨 밑에 스크램 짠 것처럼 돼버리죠. 에틸렌 분자가 결합을 열어갖고 결합을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폴리에틸렌 PE가 됩니다. 시작한 에틸렌은 기체예요. 흡을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합하게 만들어서 길게 해놓은 폴리에틸렌은 여러분들 어디서 보시죠? 여러분들이 쇼핑백으로 쓰고 있는 플라스틱 백은 폴리에틸렌입니다. 더군다나 폴리에틸렌 중에는 아주 특수하게 분자량을 크게 하면은 우리가 무릎에 연골이 망가졌을 적에 거기다가 인공 관절을 넣는다 그러죠. 그것도 폴리에틸렌입니다. 놀랄 일이죠. 이렇게 화학적인 조성은 같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분자량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질, 전혀 다른 물질,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바로 고분자 화학의 중심은 바로 이처럼 구조와 분자량과 물질의 성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놀랍게도 1983년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이미 우리 인류는 철제보다도 플라스틱의 소비를 더 했습니다.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을 플라스틱 시대니 또는 고분자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플라스틱 그러면 싸구려 플라스틱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플라스틱 또는 고분자들이 많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소재 재료라든지 자동차의 바디를 만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약들도 고분자 재료가 많습니다. 현재 일부 고분자 재료는 첨단 소재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볼까요? 여러분들 플라스틱으로 만든 돈 보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이 그림의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거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돈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크레딧 카드고요.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캐나다, 루마니아 등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플라스틱으로 화폐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부모들은 크레딧 카드 플라스틱으로 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참으로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걸 여러분들은 듣고 플라스틱이니 섬유니 고무는 전부 합성 재료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머리털 단백질입니다. 천연 고분자예요. 여러분들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에고치가 만드는 비단실 또 거미가 만드는 거미줄 그것들도 단백질입니다. 다 고분자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양모 그것도 단백질이고 목화섬, 셀룰로즈, 카튼이라고 그러는데 고분자고 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지 않나? 이거 짧게 고분자를 합성하는 동영상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교수가 조교하고서 한국에 와서 실험합니다. 왜? 잘 들리는데 왜? And they're going to join together to make a polymer, just like our magic trick. The little molecules, the monomers, will come together to make a polymer. Okay? And they make the polymer at the interface of the two liquids, because these liquids don't mix. So one floats on top of the other. So Bipin's going to pull the polymer out, and I'm going to catch it, hopefully. Okay? And then Annie is going to winch it up in the air. Now a spider, if you're chasing a spider, it drops on a piece of web and it makes its own fibre from the material in its body. And we're making a polymer now. We're making a big long thread. It's going to go hopefully all the way to the curtain. And it's really nice to see something work this morning, especially for me. Okay? So all the way up. Now, that's very impressive, isn't it? Thank you very much, Annie and Bipin. 여러분, 조금 전에 영국 교수가 한국에 와갖고 한 강연 내용을 보셨습니다.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데 그 양반은 화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영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미난 강연을 하고 다니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합성 섬유 얘기를 잠깐 보셨는데 동영상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나일론 섬유니 폴리에스터 섬유 같은 것은 처음에 만들 적에는 고체덩어리인데 그거를 용융시켜서 여기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는 바늘구멍 사이로 그것을 용융물을 밀어내면은 섬유가 됩니다. 합성 섬유의 대량 생산법이죠. 다음 슬라이드. 고무는 고무나무에서 만들고요. 다음 슬라이드. 생고무를 여기에 좀 깨졌군요. 생고무에다가 우리가 황을 가열을 하면은
처음에 황을 조금 넣으면은 타야가 되고 거기에 황을 더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가공을 하면은 바로 볼링공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들 밥하고 쌀의 차이를 아십니까? 밥에 들어있는 녹말도 고분자입니다. 녹말 속에 우리가 물을 넣고 끓이면은 녹말 분자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녹말 분자라면 요 동글동글한 게 물 분자인데 긴 녹말 분자 이게 단단합니다. 녹말 분자를 물 분자가 동글동글한 물 분자가 옷을 입히죠. 그러면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밥을 여러분들이 말리면은 다시 딱딱하게 되버립니다. 여러분들 PVC 파이프 단단한 PVC 파이프 생각나시죠? 거기다가 가소제를 넣고 가공을 하면은 인조가죽, 부드러운 인조가죽이 됩니다. 이처럼 고분자는 가공하기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파마, 어머니들이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시죠? 그것도 다 머리털이라는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설파 황황의 가리결합을 하나 시켰다 사는 시켰다 해서 크립으로 모양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미장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미용사들이 화학 실험을 가장 많이 하는 셈이죠. 다음 슬라이드. 아까 이런 고분자 과학의 창시자들을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기니까 1939년에 이승기가 가운데 있는 이승기 박사가 일본의 경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바로 비닐론을 발명하신 분입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에 귀국하셔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고분자 화학을 강의하셔서 우리나라의 고분자 과학의 발판을 마련하셨는데 불행히도 이북에서 이분을 모셔가서 이북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고분자라는 말은 사실 독일의 허만 스타우딩가가 처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월라스 캐로더스가 나일론을 발명해서 참 멋지게 생겼지요. 캐로더스가. 그러나 불행히도 41살에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해버려서 전 세계가 이 사람은 노벨상을 꼭 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처럼 위대한 발명을 하고서도 자살을 한 불운한 인생을 생애를 가졌던 분입니다. 재미난 그 에피소드는 캐로더스가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화가 막 치밀었어요. 저도 대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만 학생들은 왜 그렇게 바보스러운지 그래갖고 이 양반이 듀퐁 회사가 연구소 만들면서 너 우리 회사에 와서 마음대로 연구를 하거라 하니까 얼른 좋아서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듀퐁 회사에 근무를 하셨고 다음 슬라이드 이승기 박사 사진이고 이승기 박사가 발명한 비닐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캐로더스는 듀퐁에 간 지 3년 만에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폴리아미드라는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론을 1938년인가 9년에 대량 생산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 선전탑 보세요. 여기 실제로 사람이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듀퐁 회사가 큰 나일론 스타킹 선전탑을 만들었고 하도 인기가 좋아서 유럽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나일론 스타킹을 사러 왔습니다. 처음에 듀퐁 회사가 있던 델라웨어에 겨우 4,000켤레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신사숙녀 숙녀가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 한 켤레 사고서는 아주 행복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신지 않습니까? 나일론 스타킹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경이스러운 제품으로서 받아들여졌던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어머니들, 누나들이 신고 언니들이 신고 있는 나일론 스타킹
여러분 잡아당겨 보셨죠? 얼마나 튼튼한지. 사실 칫솔의 솔도 나일론으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사용하는 곳이 많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또 인공 섬유로서 방탄조끼. 우리나라의 포롱에서도 이것을 개발해서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탄조끼는 이런 방향적 폴리아미드라는 케블라라고 흔히 부르는 이 고분자 재료를 몇 겹을 해서 경찰인이 또는 연예인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물론 소방관들도 이런 종류의 고분자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방탄만 할 뿐만 아니고 잘 타지도 않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우리 고분자는 보안경으로도 쓰이고 컨택트 렌즈로도 쓰고 우리 인체에 또 여러 가지 부위에 인공물질로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DVD도 그렇고 광섬유도 그렇고. 다음 슬라이드.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 접었다 폈다 하죠. 신기하게 여기죠. 그게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견뎌나는지. 사실은 저는 현직에 있을 적에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제 제자를 시켜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동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이 연구를 한 제 제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걸 발표해서 상도 받았고, 그리고 현재도 LG 디스플레이, 이거 보세요. 그죠?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제자는 결국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데리고 갔고 지금도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탄조끼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스코틀랜드에는 이 다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섬유로 보관시킨 이 플라스틱 다리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도 되죠. 다음 슬라이드요. 자동차에도 사용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특수 고분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빨강 파란 것들, 조그만 것들, 그것이 물을 흡수하면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해서 저렇게 퍼집니다. 조그맣던 게. 바로 이것들은 사막지대에서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재료 사용되죠. 이것들을 사막에 물에 섞어놓으면 때때로는 물을 흡수해 갖고 작물에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제품들을 세계에서 5번째, 4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와 같은 재료들의 대부분을 석유에서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 석유를 아껴 써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단점은 화재 위험성이 있고, 화재가 났을 적에 잘 탈 뿐만 아니고 연기의 독성 기체를 만드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거 이외에 요즘은 자연 환경 파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재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삼각형 1, 2, 3, 4, 5, 6 돼 있는데 그건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표시로서 거기 숫자가 같은 것들을 모아서 재가공해서 사용을 하든지. 그러나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고분자의 폐기물은 어마어마한 환경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사실은 태평양에 떠다니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입니다. 저게 여의도보다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 태평양에만 6개, 7개가 떠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는 죽은 고래의 배를 열어보니까 뱃속에 고래가 물속에 있는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어서 뱃속이 전부 플라스틱으로 꽉 차 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플라스틱들을 걷어내느라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 파괴의 큰 주범이 되고 있고,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니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한 것들이 물속에 많이 있어 갖고 생물체, 우리 몸에까지도 그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플라스틱 또는 고분자 재료의 응용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생산에서부터 오른쪽 보시면 단순히 사용한 폐기물들을 다시 수거하는 것보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유통이 되고 소비되는지, 사용되고 폐기되는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바로 고분자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재활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 왼쪽을 보면 이게 신한은행에서 낸 광고인데요. 연간 1200만 톤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된다고 그러고요. 이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15개의 페이스 마스크가 바다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맨 밑에 보시면 바다 쓰레기 중 82%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런 그 고분자 재료의 제조에서부터 사용에 굉장히 환경을 고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페트병에서 섬유를 만든다든지 이런 재사용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흔히들 플라스틱들은 분해되지 않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고 밑에 것들은 분해 안 되는 거고, 또 다음 슬라이드 보면 흙하고 접촉이 돼도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래 세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언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나면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는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융합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융합시대는 융합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뇌의 오른쪽과 왼쪽 다 같이 발달시켜서 감성적인 면 또 논리적인 면을 같이 발전시켜서 미래 시대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반복하지 않고 화학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고 융합화학 지식의 창출과 기술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 다음 슬라이드. 오늘 여러분들 그 발표 토론을 봤습니다만 그 어려운 내용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중에는 틀림없이 미래 노벨상 수상자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괜히 제 자랑이라 넘어가고 여러분들 네이버에 진정일 그러고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쓴 책들이 쭉 광고가 나올 겁니다. 내가 낸 광고가 아니고 출판사가 낸 광고고 제가 집필한 책들의 겉장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가 매우 밝고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를 다시 기원하면서 제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